올해 2020년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군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통일을 목전에 뒀으나 중공군 참전으로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전쟁 시작부터 휴전까지 다큐멘터리를 우선 보시겠습니다. 북한군은 서쪽의 웅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는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다. 결국 28일 새벽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까지 격파당하고 말다. 정부는 임시로 대전으로 옮겼다가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옮겼다. 북한군에 밀려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에는 마침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대구로부터 남으로 마산까지 서남부 방어는 유엔군이, 대구로부터 동으로 포항까지는 국군이 방어를 맡았다.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유엔군 상륙부대가 한반도 중부에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면 낙동강 전선에 유엔군이 대반격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10월 19일 국군 1사단이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했다. 국군 중 선두부대는 압록강에 도달했고 유엔군도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공세에 몰입했다. 모두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생각했다. 10월 1일 김일성은 다급히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소련과 중공은 참전을 결정하였다. 스스로 북한을 돕기 위해 지원했다는 조선의용군이란 이름으로 1950년 10월 19일 펑더화이의 지휘 아래 1차로 30여만 명의 병력이 압록강 3개 지점을 거쳐 입북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은 일본군과 또 장제스의 국부군과 싸우면서 전투력이 강해진 군대였다. 중공군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북한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11월 1일 평안북도 운산 일대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유엔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평양을 거쳐 초산까지 진격한 국군이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고 운산 북방 구봉산에서도 중공군의 포위되었다. 그리고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던 유엔군 역시 중공군의 압박에 악전고투해야 했다. 동북방면의 유엔군도 엄청난 수의 중공군과 맞닥뜨렸다. 북한의 임시 수도 평안북도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 함경남도 장진호로 진출했던 미 해병 1사단은 10배나 많은 중공군 7개 사단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영하 20-30도의 혹한 속에서 치른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은 3천여 명의 전사자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으나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다. 이미 남쪽의 원산 방면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유엔군은
12월 23일까지 흥남에서 철수했다. 결국 1951년 일사후퇴로 서울을 중공군에 내주었다. 중공군은 경기도 평택까지 밀고 내려왔으나 다시 유엔군이 반격하였다. 유엔군은 1951년 3월 15일 중공군에게서 서울을 되찾았고 여세를 몰아 3월 말엔 38선을 회복하였다. 1951년 4, 5월 중공군의 춘계 공세 이후 양측 모두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전선은 교착되었으며 휴전이 모색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막후 접촉에서 휴전에 동의하였다. 경계선은 전쟁 전의 38선이 아니라 정전 시의 군사 접촉선으로 합의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계속됐던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참전할까요? 참전하지 않을 확률이 6.25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북한 유사시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투입될 중국군은 5대 정구 중 하나인 북부정구가 될 예정입니다. 북부정구는 78, 79, 80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랴오닝성, 지림성, 헤일룽장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각종 최신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항공모함과 둥펑은 미국 함대의 진입을 막고 서해를 장악할 핵심 전력입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중국이 과연 다시 참전할 것인가는 전쟁의 승패와 한반도 통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한다면 미국이 한반도에 발묶인 틈을 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일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도움만 없다면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대만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18일 대만 점령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만일 한반도와 대만 전쟁에 참가할 경우 국제사회, 특히 서방의 제재에 직면할 것입니다. 중국의 주요 5대 수출국은 전부 서방 국가이고 전체 수출의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부분의 수출은 서방 국가로 이루어지고 전쟁 참여 시 경제 관계가 단절되면 중국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부 정구가 위치한 동북 삼성은 수십조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참전한다면 이곳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모택동은 6.25 참전 이유를 순망치한 북한을 잃으면 중국이 위태롭다며 중국을 위해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역량이 0.01%도 안 되는 현재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새로운 전쟁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